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이번 주도 이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저평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오늘도 50분 동안 생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장 좀 바라보시면서 혼란스러운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연말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을 개설했습니다. 저희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시장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 그리고 모멘텀도 설명드리면서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까지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무료 혜택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사실 혼란스럽게 지새워지고 있습니다. 11월 달 미 대선이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발발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는 트럼프가 조금은 우세하다라는 이슈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악화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우리가 11월 달 미국 대선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이런 미 대선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들을 각각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연말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그 도움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매주 월요일 밤 11시 그리고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심 드시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우리가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장에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제공되는 공략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공개를 해드리면서 이슈와 모멘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사실 이 종목을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시고 고민스러운 점일 것 같은데요. 그러한 모멘텀이라든지 이 종목을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 모멘텀은 저희 팍스통신망 함께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분석 영상까지 담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육 영상을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두 가지의 공략주를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략주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비중 그리고 이슈와 모멘텀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 분석 영상을 담아드리고 있는데요. 오직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함께 도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교육 영상도 저도 받아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50분 동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오늘도 교육 영상 무료로 한번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진주 목걸이 함께하면서 이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렸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사실 지금 현재 구간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도 변동성 있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고 대장주가 힘을 못 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될지가 굉장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운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듯 저희는 9월 초부터 10월 달까지 여러분들께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9월 9일 날 여러분들께 선익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이날은 저희 원기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선익시스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략 직후에 16% 넘는 상승세를 함께할 수가 있었는데 이 종목 역시나 교육 영상이라든지 투자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수익권으로 함께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9월 9일 날 한미약품이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11월 달에 또 더욱더 일정 매매가 남아있는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바라보자. 빠지면 우리가 오히려 투자 전략을 세워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 넘는 상승률을 함께할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투자 전략과 이 방송에 대한 모멘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 10일 날 여러분들께 한전산업이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영호 전문가님이 함께 도움드리면서 이 종목도 단기간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16%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종목명은 오픈을 해드렸지만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모멘텀과 투자 전략은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여러분들께 교육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생방송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던 실리콘2라는 종목 역시나 저희가 같은 날 공략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나 저희가 16%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략주들 현재 구간에서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체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공략주도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25일 날 STX 그린로지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 종목 담아드렸는데 이 종목도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의 상승이 나왔고 10%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12월 달에 굉장히 이슈가 남아있죠.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실적 관련해서 좀 좋게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쇼박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단기간에 수익 챙겨갈 수가 있었는데 12월 달까지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13%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10월 16일 날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인데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단기간에 수익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11% 넘는 상승 흐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오늘도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도 50분 동안 이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슈 체크와 공략주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진주 먹거리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도 이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서 50분 동안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체크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힘든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연말 시장에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이슈들 간단하게 체크 도와드리면서 오늘도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략주들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체크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 종목명 오픈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을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 전략과 모멘텀이 담긴 분석 영상까지 담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분석 영상 저도 받아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50분 동안 열려있는 팍스통신망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밑에 계속해서 QR코드 열어놓고 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더욱더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전용
전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드릴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목걸이 전영호입니다. 오늘도 50분간 여러분들과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할 텐데요. 일단 우리 시장은 간단히 좀 리뷰를 해보면은 그동안은 참 지지부진한 장이 계속되다가 네. 오늘 좀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가 끊어지고 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필두로 현대차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적인 환경을 봤을 때는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네. 그리고 달러도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한풀 꺾인다든지 또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바이오가 다시 약세를 좀 보였거든요. 맞아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 또는 매크로 환경으로는 이제 강세장이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러한 의문점도 계속해서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 볼 것은 강세장이었나? 우리가 언제 강세장이었나? 이게 우리가 한참 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공포에 항상 살아고는 하지만 다른 여타 국가들은 지금 거의 고점이기 때문에 또 차익이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맞아요. 두 가지의 갈림길에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달러 밴드 상한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환율에 대한 이 메리트를 외국인이 조금 느끼고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삼아 보면서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포트를 다시 한번 좀 리밸런싱을 한다면 어떤 기업들을 바라볼 수 있을지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연말 시장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흘러갔던 이 국내 증시 지금 현재 바라볼 수 있을까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연말 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 이 시장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좀 담아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뭐 이 대장주들이 힘을 못 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게 그동안 지속이 될까 이러한 점이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리스크에는 좀 손해를 볼 수 없고 현재 구간에서 좀 빛을 발해볼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오늘의 이슈와 종목들도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오늘의 생방송 공략지 두 가지도 간단하게 체크하시면서 이러한 분석 영상이라든지 투자 전략까지 빠르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일주일에 단 하루 이렇게 두 가지의 공략주 매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아니라 단 두 가지의 공략주 함께 도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글로벌 증시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글로벌 증시 이슈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글로벌 증시 이슈도 살펴주시죠.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가장 먼저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이다. 네.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강세장이 끝난다. 뭐 이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이것을 좀 반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TSMC 보지 않았냐, 엔비디아 보지 않았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AI에 대한 실적 빅테크들의 실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글로벌 증시 이슈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최근에 뉴스에서 계속해서 도배되고 있는 게 북한군이 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 지역에서 계속해서 뭐 참전을 했다라든지 북한군이 참전을 했다라든지 뭐 북한의 깃발이 러시아의 깃발과 함께 꽂혀 있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군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네가 거기서 나오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러시아와 북한의 긴밀한 이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6월 달에 이제 푸틴과 북한 그 김정은 장관의 이런 만남이 있었고.
네, 국빈 방문으로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포괄적인 전략자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북러 조약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북러 조약으로 서로 전쟁이 나면은 지켜주러 가자. 네네. 이러한 쌍방 무력 침공 시 군사 원조에 대한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참전 이유가 되지 않았냐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했지만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참전이 문제가 아닌 이 북한이 참전을 했으니 우리 우크라이나의 우방국들도 특히 유럽연합이라든지 나토 국가들도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좀 참전을 해서 군사 원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이제 좀 공격형 무기를 이렇게 원조를 해주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무기뿐만 아니라 군사 원조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전면전이 이제 각국의 참전이 일어나면서 어떤 혹자의 좀 말을 과장해서 불리면은 제3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시 한번 유가가 상승을 하고 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 주식 시장에는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잘 지켜나가고는 있으나 네. 국내 증시에는 또 커다란 또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관련주,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면은 흔히 조선, 방산 그리고 비트코인? 원자재를 뽑고 있고요. 네. 말씀해주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근접해 나가고 있고요. 네. 이 방산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이 방산 테마가 다시 한번 좀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일단조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스페코라든지 그리고 뭐 파이버 프로 같은 드론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월요일 날 진주 목걸이 방송에서 공약드렸던 퍼스텍 같은 경우도 오늘 10% 넘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방산을 만약에 놓치신 분들이라면은 이 전쟁 순환매라고 합니다. 전쟁 관련주는 방산, 뭐 식량 네.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순환매를 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이 순환매를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당분간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중동 리스크 그러니까 이 하마스의 지도자가 사살됐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좀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자마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이슈 상황도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북한군이 러시아 군대에 참전했다라는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우리 국내 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북러 조약을 맺은 북한이 이 북한군 파병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확실화되고 있는 와중 우리가 이러한 증시 상황에 유가와 안전자산인 금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한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방산 관련주들도 현재 구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주 목걸이에서 월요일 밤방송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오늘장에서 10%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빠르게 선침해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한 주도 여러분들과 살펴보시면서 이 시장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공략주 소개해드리고 있지만요. 이 공략주를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영상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 함께 살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혜택 나도 무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저희 팍스통신망과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모멘텀도 살펴보시면서 이 시장에 어떤 이슈들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도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공략주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첫 번째 공략주를 말씀드리기 앞서 네. 오늘도 두 종목이 사실 좀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그동안 네.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을 뽑아왔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뽑은 이유가 아무래도 국내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주, 가치주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섹터들이죠. 반도체나 2차 전지, 바이오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시장의 고점에 대한 맞아요. 우려론 그리고 중국 또는 AI에 대한 규제가 다시 한번 좀 불을 지피우면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좀 생략을 하게 되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트럼프 대세론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친환경 사업에 대한 개발 속도 그리고 성장 속도가 좀 부진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소식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는 또 최근에 국제금리 상승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수혜를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한풀 꺾이는 바람에 최근에는 다시 한번 좀 테마 장세가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뽑아봤고요. 제가 첫 번째로 뽑은 기업은 핑거입니다. 네. 핀테크 기업이고요. 네. STO 테마를 가지고 있고 STO 그리고 메타버스, 뭐 NFT, 블록체인 기반의 이러한 테마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 회사가 이 금융권에 있는 뭐 솔루션 플랫폼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핀테크 사업을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STO 법제화 이슈로 9월부터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 가장 어려웠던 시장 9월부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좀 다시 한번 좀 한 5일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이렇게 좀 말라 있을 때 집중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하단에 대한 그 추세선은 깨지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살펴서 첫 번째 기업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약주가 공개가 됐습니다. 핑거라는 종목이고요. STO 법제화로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다시금 테마 장세가 지새워질 것이다라고 언급 주셨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러한 이슈 때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핑거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자세한 투자 모멘텀이라든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살펴보시면 이러한 STO 법제와 이런 토큰 증권이라든지 증권 관련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핑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모멘텀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STO 얘기를 빼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핑거는 STO의 대표적인 관련주다, 테마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TO 테마주 중에서는 뭐 K옥션이라든지 서울옥션을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종목은 뭐 시가총액도 워낙 적고 물론 STO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이 모두 좀 적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하지만은 변동성을 너무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핑거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은 그래도 좀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어서 좀 차트적으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손절가라든지 목표가를 잡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수월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핑거에 대한 모멘텀 제가 세 가지 정도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STO의 법제화 기대감. 9월부터 나오고 있고 사실상 여야 공동으로 좀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22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좀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그 부채에 대한 각국의 부채에 대한 이러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조적으로 앞으로 좀 성장할 사업이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법안이 과연 통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반대 그리고 찬성 의견이 많은데 사실 규제에 대해서는 이전과 똑같다. 이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규제에 대해서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것들은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시장이 달라졌지 않느냐.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된다든지 블록체인에 대한 시장의 어느 정도 소화력이 달라졌지 않았느냐. 시장은 성장했다라는 의견도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비트코인 ETF 상장도 어느 정도 좀 유효하다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도 STO에 대한 신종 증권이라고 해요. 신종 증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핑거가 STO 사업에서 어떤 것들을 하느냐? 일단 특허권 STO 그리고 STO 솔루션 제공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에는 이 광동제약과 식음료 STO 사업을 좀 내서 제가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광동제약과 맺은 STO에 대한 그 사업 모델이 저는 향후에 STO 사업 모델에 좀 가장 현실성 있는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을 했냐면 지금 증권 신고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 음료에 대해서 조각 판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동제약에서 지금 내고 있는 식음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또 비타500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타500 팬이라고 하면은 광동제약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비타500에 대한 STO에 투자를 한다면 이 비타500의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듯이 이런 수익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핀셋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엔터 사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특정 그룹에. 아이돌의 특정 네네. 그룹에 투자를 하게 된다든지 또는 영화 배급사라든지 영화사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영화에 이런 STO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기업에서도 투자금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해질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다양한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STO에 굉장히 긍정적인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선점해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이 핑거라는 기업을 또 STO에서 점유율을 향후에 높여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최근의 뉴스로 이 핑거라는 회사에서 핑거페이라는 피지사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피지사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피지사들이 이미 없던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성장 사업이다라고 바라보기는 힘들겠지만 최근에 이 피지사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었던 티몬 TMF 사태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에 좀 빈틈이 생겼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을 잘 공략을 해 나간다면은 이 핑거페이라는 것도 신규 사업으로 어느 정도 메리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STO 또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 도입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피지사의 지각 변동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번 첫 번째 기업으로 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가 공개가 됐습니다. 핑거라는 종목이고요. STO 법제화 기대감으로써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도 우리가 성장성이 뚜렷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거래 담보를 인정하는 방안을 승인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웃돌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STO라든지 이런 기대 토큰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 담보를 계속해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정책들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아직은 찬반 논리가 지새워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듯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성이 유력하게 흘러간다면 우리가 핑거라는 종목이라든지 다양한 종목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MOU를 맺고 이 식음료 투자증권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도 다양한 투자 유치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사업에도 신사업으로도 알려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는 금융솔루션 및 핀테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2 금융권 비롯한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스마트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핑거페이라든지 다양한 페이를 활용함으로써 신사업으로도 진출할 여력이 충분히 보여지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현재 구간에서 테마성이 좀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핑거라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께 이 모멘텀과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실 이 종목을 내가 지금 현재 사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러한 투자 전략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분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팍스통신망 안에서 전달해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주셔서 저희가 50분 동안 팍스통신망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저도 도움 받아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약주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듯 NFT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러한 토큰 관련해서 이슈를 좀 제기할 수 있는 오늘의 공약주 핑거라는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모멘텀과 분석 영상도 무료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약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잠시 후에 두 번째 공약주도 바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는 시간인데요. 힘든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두 가지의 공약주 함께 체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약주 여러분들께 공약주에 대한 종목명을 오픈해 드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으로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고민스러운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더욱더 자세한 모멘텀이 담긴 분석 영상까지 무료로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오늘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50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 함께 개설을 해놨기 때문에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약주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약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국내 증시 상황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국내 증시 이슈도 바로 한번 살펴주시죠. 네, 국내 증시 이슈 요즘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도 우리가 또 어떻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이 외국인들이 최근에도 국내에서 좀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순매수를 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좀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주 그리고 통신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배당주들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찬바람이 불면은 배당주를 사라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이 배당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정책들이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 네. 1분기, 2분기 벚꽃 배당을 하는 이 금융사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이 찬바람이 불면은 이 배당주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통신주의 이렇게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그러한 빈집 그리고 기대감을 이렇게 모아오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밸류업 공시 이후에 밸류업 기업 공개 이후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이 밸류업에 포함될 것 같았는데 포함되지 않은 기업 두 가지 기업들이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은 제가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밸류업 기업 공개를 바라보고 나니 조금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좀 크다. 하지만은 여기에 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그러니까 포함될 것 같았는데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라든지 그래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다든지 또는 포함되지 않았어도 다음에 포함을 위해서 기업 가치 재고 를 조금 이렇게 네. 주주 가치나 기업 가치 환원 이러한 것들을 예고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주주 환원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좀 맞아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좀 금융주와 이 배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보유 한도를 거의 상한선까지 외국인 보유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미국에 대한 대선 불확실성이라든지 안전자산 그리고 해지성 자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4대 금융, 최근에는 또 부동산
국내에서는 부동산 회복으로 이번 금융사들의 실적이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네.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비중을 좀 높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내 증시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하게 흘러나가고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배당주를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이 좀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배당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주라든지 이런 통신주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현재 구간에서 국내 증시도 힘을 못 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내가 매수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고민스럽듯 우리가 연말 시장 좀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꼽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저희는 일주일에 단 2가지의 공약주 여러분들께 매주 가져오고 있지만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힘든 장세가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익률로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의 2가지 공약주도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뿐 아니라 이 시장을 또 어떻게 흘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증시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2번째 공약주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님, 2번째 공약주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죠? 네, 2번째 공약주도 제가 예고드린 대로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을 가져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글로벌 증시 이슈 말씀드리면서 북한 파병이라든지 러시아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방산주가 최근에는 굉장히 밀어 올리고 있다. 그쵸. 이 시장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쟁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산주가 오르고 나면은 이제 사료주, 식품주 그리고 에너지주가 오르기 마련인데 최근에 이 식품주와 사료주 그리고 에너지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후발주로 삼을 것인가, 어떤 섹터를 후발 테마로 잡을 것인가라고 말씀드리면은 에너지 관련해서는 최근에 사우디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가 어느 정도 좀 증산을 하겠다. 이제 감산 기조에서 증산 기조로 돌아서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전에는 뭐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쐈다든지 러시아가 어디에 미사일을 썼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은 유가가 막 80달러 거의 네. 90달러를 막 이렇게 돌파를 할 정도로 거세게 올랐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전쟁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70달러 선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70달러 선에서 60달러 후반 정도를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테마에서 방산 이후의 테마가 떠오른다면은 사료나 식품에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서 제가 2번째로 뽑아온 기업 미래생명자원이라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사료 기업이고요. 사료 테마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후발 테마를 잡는다면 우리가 사료주를 잡아볼 수 있겠구나. 물론 최근에 15일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하는 항구를 공습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급등 이후에 지금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왔고 최근에 방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점을 달성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후발 테마 그리고 순환 테마로 우리가 좀 잡아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2번째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2번째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빛을 못 발하게 하는 이러한 테마 중 하나도 전쟁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전쟁 테마가 나올 때마다 재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 관련주로서 방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사료라든지 유가 관련주들 다양한 테마가 움직여주고는 있지만 현재에서는 사료 관련주를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가 증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평온한 상태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료 관련주를 바라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전쟁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진주 목걸이에서 여러분들께 방산 관련주로서 한 종목 담아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있는데 오늘의 전쟁 관련주도 끝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공개가 됐죠. 하지만 이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드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 종목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멘텀과 투자 전략까지 살펴볼 수 있는 저희 팍스통신망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분까지 팍스통신망 열어놓고 있는데요. 현재 10분 정도 남았네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팍스통신망에서 오늘의 두 가지에 대한 종목 모멘텀과 분석 영상 그리고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 모멘텀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모멘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미래생명자원 사료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료 가격 그리고 사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뭐 대두라든지 이 식료품 가격들 그리고 전쟁 리스크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에 좀 움직이는 기업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15일 날 급등을 했던 이유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오데사 무역항을 공습했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고요. 사실 이 텔레그램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10일 날 3개월간 60회의 공격이 있었다. 그리고 300개의 항만 인프라 및 뭐 22척의 민간 선박 그리고 80명 정도의 사상자가 생겼다. 이러한 그 부총리의 이 텔레그램 소식통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살펴보면 사실상 15일 날 급등했던 이 공습 소식이 단 그 당일 뭐 간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공습 소식이 있었고 이게 이제 언론화되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공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흑해 곡물 협정이 이렇게 러시아가 1년 만에 이렇게 파기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곡물에 대한 우려는 낳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식량에 대한 안보 위기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찾아온 그 모멘텀으로 살펴본 모멘텀으로 보면은 지금 브라질 아마존강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출 그리고 자체 인프라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브라질 아마존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는 홍수로 식량이 어느 정도 식품의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또 가을, 겨울철이 되자마자 이번에는 가뭄으로 지금 사진 보시면은 뭐 뻘처럼 보이는 게 이제 아마존 강인데 여기 사실상 여기에 지내시는 분들은 이 아마존 강을 인프라로 삼아서 뭐 전력 공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제 생활을 영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극심한 가뭄이 들면서 거의 22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합니다. 가뭄이 들면서 또 이 브라질이 뭐 우크라이나도 뭐 최대 밀 생산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브라질이 최대 대두 생산지거든요. 세계 수출량의 50% 그러니까 대두 수출량의 5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이어서 2위. 세계 수출량 생산량으로는 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따르면은 이 브라질 대두 생산량이 20% 정도 줄어들면은 글로벌 대두 가격이 35% 정도가 뛸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두 옥수수가 두 가지가 그 대표적으로 사료를 만드는 그 주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질의 가뭄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면은 이 사료 관련주들의 좀 주가 급등,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투자 모멘텀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 대선이 거의 한 10일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 조선 방산 뭐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이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사실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좀 언더독 스타일이 있죠. 그러니까 예상을 벗어나서 좀 판세를 이렇게 뒤바꾸는 그러한 힘이 있는 대선 후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우세론이 이렇게 그러니까
당선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분위기가 팽배할 때도 과연 계속해서 우세론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좀 의문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너무 급등한 종목들을 따라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서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들 그리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러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우리가 첫 번째 기업으로 우리가 핑거라는 종목. 네, 핑거 핀테크를 우리가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으로 좀 뽑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이상기후라든지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우리가 테마성으로 순환매로 바라볼 수 있는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공략주로 선별을 해드렸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에 대한 모멘텀과 첫 번째 종목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고요. 사로 관련해서 한 종목 담아주셨습니다. 전쟁 관련해서 다양한 테마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발이 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무역항을 공격했다라는 이슈도 제기가 됐고 15일 날 급등했던 공급 소식이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급 소식에 좀 예상할 수 있는 종목들을 꾸려보자라고 해서 사료 관련주를 담아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사료 관련해서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는 게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 문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전문가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브라질 아마존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곡물 수출이 좀 비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두 생산지가 세계 수출량 50%나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료 문제라든지 공급량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미국을 이어서 옥수수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곡물 가격이 수출 2위나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를 만드는 주 원료로 이용되고 있는 옥수수라든지 대두 가격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전쟁 순환매가 지새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는 사료 관련주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담아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전문가님이 사료 관련주 굉장히 많이 가져와 주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가져와 주셨는데 두 번째 공략주는 이 종목으로 채택을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릴 예정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모멘텀과 종목명 소개를 해드렸죠. 하지만 이 종목을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매수가, 손절가, 비중,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팍스통신망과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다양한 혜택 무료로 한번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영상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받아보시면서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 끝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공략주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핑거라는 종목이었고요. STO 법제화로서 기대가 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좀 증권이라든지 금융권은 이 종목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핑거라는 종목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 투자증권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MOU 사업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신사업에도 영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장성이 좀 뚜렷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뭐 토큰이라든지 NFT 이러한 다양한 세계적인 토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핑거페이도 출시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신사업으로 좀 진출을 할 영향이 뚜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첫 번째 공략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종목명 오픈을 해드렸지만 자세한 투자 전략과 모멘텀이 담긴 분석 영상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료 관련주 한 종목 담아주셨는데 사료 관련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테마성이 짙게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좀 리스크가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 리스크는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고 15일 날 공습으로 인해서 사료 관련주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이러한 공습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조금은 좀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방산, 유가,
그리고 사료 관련주를 좀 집중해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미래생명자원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투자 전략이라든지 자세한 모멘텀은 저희 박스통신망과 함께 무료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번 주 남은 시장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연말 시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저희 진주 먹거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수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